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 정보보호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조병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주제는 올해의 주요 보안 사고 사례랑 그리고 2025년 위협 전망이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이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딱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어떤 보안 사고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돌아보고 또 이제 향후 2025년 이제 뭐 다가올 25년이죠. 이 25년도엔 좀 어떤 위협들이 실제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 좀 여러 매체에서 실제로 좀 발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보안 사고 사례라던가 실제로 좀 뭐 위협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문장과 내용들이 좀 어, 익숙치 않아서 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좀 어떤 부분들을 뜻하고 있는지 좀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드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안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 지금 2023년 말에는 24년의 위협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좀 연말마다 그 내년도에 어떤 좀 보안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이제 좀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3년도 말에도 결국엔 24년도에 어떤 게 이제 예측이 되는지 좀 이제 위협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 좀 임의로 좀 가져와 봤는데 2023년 말에는 24년도에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피해 자체를 모르게 하는 은밀하고 지속적인 자, SW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예상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T, ICS, IoT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악용하는 이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말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24년도를 다 지나오긴 했는데, 23년도 말에는 이제 실제로 24년도의 보안 위협을 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24년 말이 되면은 또 이제 1월부터 12월 안에 실제로 좀 이제 어떤 좀 사고들이 있었는지도 좀 같이 좀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럼 23년 말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제로 좀 보안을 전공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IT 분야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공급망이라든가 생성형 AI라든가 뭐 AI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또 이제 생성형 AI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뭐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간혹 이제 단어로서는 좀 언급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OT, ICS, IoT, 그리고 뭐 사이버 위협 뭐 등등 이런 이제 단어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실제로 좀 사고 사례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단어들에 대한 설명도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24년도에는 이런 위협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4년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좀 추려서 한번 이제 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이버 사기로 국민 불편, 금융 피해가 지속이 됐고 이건 이제 예상된다라기보다는 24년도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SW 공급망 공격은 기본이고 실제로 복합적인 공격 전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랜섬 공격 기법이 고도화가 됐고 고객 정보를 빌미로 3중 갈치 공격을 지속했다. 이렇게 실제로 좀 사례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제로 좀 발표를 한 내용인데 25년도 위협 전망이라는 이제 자료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말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25년도에 대한 위협도 실제로 좀 예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한 내용도 좀 마지막에 알아볼 내용인데 결국엔 24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좀 보안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좀 어떤 사고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함께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이버 사기로 인한 국민 불편 및 금융 피해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실제로 좀 걸맞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기업 문자 발송 시스템, 기업 문자 발송 시스템 혹은 계정 해킹. 요걸 통해서 스팸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한 사례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기사를 좀 한번 켜보면 자, 기업 문자 발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이게 이제 간혹 이제 웹사이트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으로서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문자 발송에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가 만약에 수신이 되면 그러니까 받아보면은 아마 그런 문자들이 좀 꽤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대괄호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웹발신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악의적인 문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공격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공격자죠. 흔히 해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커들이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이걸 악용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느냐?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이제 다량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새 들어서 스팸 문자가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라던가 일반인분들과 이제 인터뷰 내용도 좀 보면은 좀 요전에 비해서 스팸 문자가 좀 많이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원인이 이제 좀 파악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기는 했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문자 발송 권한 관리자 단말을 실제로 해킹을 해서 이 단말을 통해서 이제 피싱이라던가 평문으로 저장된 비밀번호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한 다음에 그 시스템 원래 그 문자 발송 시스템이라는 게 문자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걸 악용한 겁니다. 원래는 악의적으로 쓰려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 아닌데 결국 이제 해커의 손에 이제 탈취가 되면서 악의적인 문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문자라던가 흔히 이제 스미싱이라고 그러죠. SMS를 가지고서 피싱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합쳐놓으니까는 스미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MS로 피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서 이제 속이려고 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실제로 이제 대량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팸 문자, 광고 문자 등등을 이제 또 이제 요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냥 일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포폰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뭐 대포폰 개통이 그렇게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냥 요금제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핸드폰들마다 실제로 각각 다른 번호에게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제한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금제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모든 통신사가 특정 정책이 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처음 아셨을 수도 있는데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만약에 뭐 잠깐 안 됐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뭐 SNS에서도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서비스도 많이 좀 그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만약에 이제 문자로 좀 임시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이제 차단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같은 번호에다가도 실제로 이제 좀 문자를 많이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몇 건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신사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러고 특히나 여러 번호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 이게 딱 이제 그 공격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뭐 피싱 하려고 하는 스팸 문자 보내는 이제 친구들에게 실제로 좀 유용한 기능이잖아요. 각자 다른 번호에게 같은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게 회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악용이 되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자 발송 사이트 회원 계정을 해킹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업 문자 발송 시스템을 만약에 해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이제 사실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호로 문자를 보내야 하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로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핸드폰으로는 여러 번호로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번호가 뭐 한 100개, 50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뭐 그날은 혹은 그 달은 이제 문자를 발신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종사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제로 어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동일한 정책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는 근데 되던데요 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직업이 택배 기사님이시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사를 통해서 전화해 가지고 풀어달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기도 해요. 그냥 결국 그런 이제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니시면은요, 이제 대부분 이제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핸드폰만 좀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는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되게 사용하기 좋은, 악용하기 괜찮은 실제 서비스를 이제 타겟을 한 것 같습니다. 딱 문자 발송 사이트.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문자를 실제로 웹 발신을 통해서 이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이제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 사업자가 이제 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을 이제 타겟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좀 공격을 수행하고, 여기 이제 뭐 내용 보면은 뭐 관리자의 단말이나 이제 아이디를 해킹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또 금액도 지불하지 않게끔 해서 이제 스팸 문자로 또 악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편해 했겠죠. 그쵸? 아래에 있는 내용도 좀 같이 보면은 우리 회사 번호로 스팸 문자가 왔다. 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왜냐면 내가 실제로 재직을 하고 있는 회사의 번호로 지금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이 내용이 뭐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 재난지원금이네요.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많이 속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한다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가 라고 할 때 이 제목만 보시면요, 이 우리 회사라고 하는 곳이 해킹에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 실제로 문자를 발송하는 그 서비스가 실제로 좀 침해를 당해서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데에 이제 공격자에 의해 악용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 전산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했다. 그쵸?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해서 그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발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웹 취약점, 뭐, 파일 업로드, SQL 인젝션 등, 요거는 이제, 이 문자 발송 서버에, 실제로 공격자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가 뭐 어드민, 되게 좀 쉽게 되어 있죠. 그쵸? 어드민이라던가 비밀번호도 뭐 초기 값이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려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상상 속에 그 많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제 상상 속의 해커들이 하는 그 방법들과는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측이라는 걸 많이 해요, 이 해커들이. 그래서 초기 값으로 설정되어 있냐. 만약에 안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이런 뭐 해킹 기법들도 워낙에 많기는 하지만 예측, 추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로 공격을 하는 사례도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 이 사례를 봤을 때는 되게 우리가 실제로 뭐 보안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해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뭐 집 비밀번호를 그냥 이제 귀찮아서 0000으로 해놨는데 그냥 이제 도둑이 그냥 0000 되나 한번 볼까 하고 했더니 문이 열렸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만약에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서버가 무슨 서버였지? 아, 문자 발송 서버였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악용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고, 근데 그 스팸 메일을 보낸 곳이 실제로 어떤 특정 기업 혹은 이제 문자 발송 서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보냈지 싶은 것도 있고, 실제 그 악용을 한 공격자를 찾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개인 핸드폰으로 스팸 문자를 보냈으면 당연히 그냥 그 번호로 전화를 안 하는 것을 당연히 좀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개인용 핸드폰으로 그냥 진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뭐 보냈다라고 하면 그냥 결국 그 핸드폰의 주인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해킹이 돼서 여러분들의 문자 발송 기능을 악용해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스팸 메일을 보냈다. 근데 이제 스팸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번호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번호로 왔으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막 만약에 따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억울하긴 억울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해킹에 당한 그 원인을 어째저째 분석을 하면은 어딘가 좀 설정을 미흡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도 그냥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좀 이게 설정을 좀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이 관리자를 뜻하는 어드민이라는 단어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만 알 수 있는 아이디로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이제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실제로 좀 국민 불편을 좀 야기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이슈를 활용한 피싱, 스미싱. 요거는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어 설명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피싱이 그냥 딱 떠올리셨을 때는 그냥 낚시가 낚는다라는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스펠링은 다른데 이 피싱을 실제로 이 단어를 봤을 때는 낚는다, 뭐 낚인다, 그죠? 속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고. 그냥 그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와 실제로 피싱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회 이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싱과 SMS가 합쳐지면서 또 합성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스미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를 가지고서 속이려고 하면은 또 이제 얘가 이제 스매싱이 돼요. 그래서 사회 이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속게 되면 개인 정보나 이제 금융 정보가 이제 탈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렇게 악용됐던 사례들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좀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좀 이번 연도에 유명했죠. 티몬 위메프 사태라고 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쭉 보려고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결국 좀 환불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결제한 금액이 이제 환불이 되지 않았던 사례예요. 근데 이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스미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티모미 웨프 사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은 금액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작은 상품을 구매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비행기 티켓과 같은 되게 좀 큰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여러 국민들이 좀 그런 사태에 좀 직면을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죠. 예. 사회 이슈를 악용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면은 이걸 환불을 심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겠다. 그럼 이걸 악용해서 뭐 이제 환불된다, 뭐 환불을 해드리겠다 등등. 그리고 피싱 사이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이슈를 악용해서 그냥 속이면 잘 안 속으니까, 좀 사회 이슈를 악용해서 실제로 피싱에 좀 활용을 하면 되게 이제 좀 효과적이더라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코로나 많이 유행했을 시절에는 코로나 가지고서도 많이 악용을 했었어요. 뭐 택배 주문이 많아졌을 테니까 이제 뭐 택배 배송 조회 문자로 속이기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사회 이슈를 악용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에 이 해커들이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큐싱이라 그래가지고 흔히 그 한글로 풀면은 정보문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보문의. 예. 근데 흔히 Q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QR. QR 코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QR 코드를 이제 공격자가 만든 QR 코드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뭐 불법 주차 과태료 내려고 해가지고 QR을 찍으면은 공격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나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킥보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킥보드도 실제로 QR코드 찍고 뭐 대금을 결제한다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덧붙여 놓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킥보드에 붙어 있는 QR코드 위에다가 자신이 만든 QR코드 스티커를 그냥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킥보드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결제는 이제 다른 해커에게 되는 거죠. 이 QR을 가지고서 피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또 이제 큐싱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큐싱은 QR 가지고서 피싱하니까 또 큐싱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요약해드리면은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해가지고 스팸 문자에 악용을 한 거랑, 그리고 피싱 스미싱을 사회 이슈를 활용을 하더라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잘 속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 그리고 뭐 공유 킥보드, 뭐 과태료 납부 등등에 붙어 있는 이런 QR 코드를 바꿔치기 하거나 덧붙여 놔서 사람들이 이제 좀 속을 수 있게끔 하는 사례도 일어났다라고 이제 2024년도 사고 사례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공급망 공격은 일단 뭐 기본이고 복합적인 공격 전술을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공급망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례들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입니다. 지금 강조해드린 키워드를 보면은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했다라는 거예요. 악성 코드라는 거는 결국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가 이제 위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래전부터 위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최근에 로그인 시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요런 화면을 좀 아마 좀 인터넷 뱅킹 하시거나 하면 많이 보시게 됐을 건데 요런 화면이요. 그죠? 그래서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제 우리의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꿔치기가 되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제공을 할 거면은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라는 이 웹페이지에서 그 파일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이 이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되게 좀 무섭죠. 왜냐면은 의심의 여지가 크게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내가 서비스를 쓰려고 결국에는 이 웹에 방문을 했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그러면은 귀찮아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보안 프로그램이 좀 악성 코드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건 뭐냐면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각심 자체가 없으면 좀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각심을 좀 꼭 가져야 됐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눅스 운영 체제의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 최신 버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의 이제 명칭은 XZUtil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해커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제 XZUtils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윈도우로 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반디집이라던가 R집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 공급망 공격에 사실 일단 좀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가 뭐 좀 생소하면은 윈도우의 압축 프로그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이 토스트 팝업 광고 프로그램을 또 이제 악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의 토스트 팝업 광고 프로그램. 토스트는 실제로 요즘 토스트기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토스트기처럼 이렇게 광고가 컴퓨터 우측 하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광고들 간혹 경험해 보셨을 거거든요. 그 광고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해킹에 활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망 공격은 기본이며 복합적인 공격 전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급망 공격에서 이 정상 파일로 위장한다거나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IT 분야에 한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자가 있고 실제로 뭐 소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 과정 자체를 뜻해요. 그냥 그 전체 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유통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또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절차를 좀 거칠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소프트웨어 공급망인 거죠. 그러면 그냥 사실 이 보안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제 엄청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파일이 바꿔치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압축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가 발견되거나 악성 코드로 바꿔치기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급망 공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혹은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뭐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뭐 악성 코드로 바꿔치기가 되거나 악성 코드가 발견되거나 하면 실제로 정말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의적인 공격에 당하거나 실제로 좀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고 사례도 그렇고 좀 전망도 그렇고 실제로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24년도에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이 23%씩이나 증가를 했고 합법적인 도구를 악용하는 것이 또 증가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정 SK 실더스에서 작성한 좀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일부 내용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랜섬웨어 트렌드의 내용에 보면은 이 합법적인 도구를 악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말 많은 유틸리티가 있거든요. 그런 유틸리티를 악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워낙에 이제 좀 탐지도 좀 잘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유틸리티를 악의적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격 기법을 흔히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LOTL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자예요. 이제 리빙 오브 더 랜드라고 해서 뭐 자급자족 공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이제 LOTL 공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침해 사고 이제 보안 사이버 침해 사고 분야에서도 LOTL 공격에 있어서 그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공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흔히 방어 회피라고 하죠.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실제로 목적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탐지가 되지 않은 채로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꽤 있기 때문에 이 LOTL 공격은 등장한 지는 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랜섬웨어라는 것도 이제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랜섬웨어는. 이 보안 분야에서 계속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랜섬웨어라고 할 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암호화가 되고 못 쓰는 거죠. 그죠? 근데 파일이 암호화된다는 게 사실 핵심이 아니라 랜섬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번역을 하면 몸값이에요. 그래서 인지를 잡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랜섬웨어예요. 예. 근데 인질로 잡기 좋은 게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파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키값은 이제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랜섬웨어가 실제로 또 이제 이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탈취한 고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좀 전통적으로는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이거를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의 형식으로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 돈을 좀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탈취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 법무법인의 이제 고객 정보를 이제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을 또 하는 거예요. 몸값을 또 요구하는 거죠. 랜섬웨어인 거죠. 데이터를 탈취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실제로 너희들의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유출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협박에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돈을 웬만하면 주게끔 하려고, 이제 돈을 웬만하면 지불하게끔 하려고 이제 랜섬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뭐 유출시키겠다 예 등의 방법으로 또 이제 악용이 되고 있으니까 랜섬웨어는 정말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업을 원래는 이제 랜섬웨어 또 이제 대응 방안이 또 대표적인 게 또 이제 백업이었거든요. 근데 백업을 하면 이제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파일들이 암호화가 돼도 백업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일단 복구하기에는 쉬우니까요. 근데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기밀 정보인데 실제로 이게 공개하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해버리면 솔직히 이제 좀 대금을 막 지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니까 실제로 뭐 감염돼도 그냥 백업으로 돌려야겠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공격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보고서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비스형 랜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내용도 피해액이 워낙에 많고 낮아진 진입 장벽과 고도화된 수법, 이게 또 되게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랜섬웨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뭔가 뭐 해킹을 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해킹에 대한 기술적인 그 좀 노하우라던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좀, 그쵸, 해킹을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악용을 했었는데 그 랜섬웨어라는 이 악성 코드에 실제로 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좀 다양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식이 좀 없어도 서비스형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랜섬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랜섬웨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공격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고도화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또 이제 발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다크웹과 같은 실제 좀 불법적인 이런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랜섬웨어가 정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이 랜섬웨어를 뭐 이 프로그래밍에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지식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돈이 있으면 사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안의 영역에서는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랜섬웨어가 계속 실제로 이제 전망이라던가 사례를 분석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자는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이 랜섬웨어가 실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히 ROI라고 하죠. 그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할 때 그 여러 정말 악성 코드는 사실 종류가 워낙에 다양한데 이 랜섬웨어가 실제로 공격자 입장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되게 좋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악성 코드들에 비해서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제 이 랜섬웨어가 좀 성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랜섬웨어는 기업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이 일반인들의 영역에서도 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에서 좀 몇 가지 좀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은 이제 좀 시간상 좀 넘어가고 좀 몇 가지 내용들을 단어들을 좀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뭐 전망이 발표되거나 실제로 보안 사고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들러보실 때도 흔히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픈소스는 어디 썼냐면은 여기 리눅스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 여기에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픈소스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소스 코드가 오픈, 공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료인데
그냥 무료이기만 하면 프리웨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코드도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픈 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건 결국 이 압축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니까 일단은 무료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압축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는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총칭합니다. 랜섬웨어도 악성 코드에 속하고요. 흔히 이제 뭐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러스도 악성 코드에 포함됩니다. 예. 바이러스가 더 작은 범주예요. 이거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악성 코드가 가장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AAS가 이제 흔히 이제 줄여서 라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랜섬웨어 애즈 어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서비스형 랜섬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랜섬웨어에 대한 실제 사고 사례들이 더더욱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서비스형 랜섬웨어. 그러니까 실제로 랜섬웨어 사업자가 있다, 요즘. 예. 그래서 막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뭐 구독 형식으로 이제 이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뭐 수익금을 좀 지불을 한다거나 사업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좀 누구나 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이제 좀 위험한 거죠, 아무래도. 그죠? 자,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건 뭐냐? 일단 AI는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 안에서 실제로 이제 뭐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서 좀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하면은 생성형 AI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예. 그래서 되게 좀 창의적인 데이터들도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딴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성형 AI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좀 이제 많이 핫해졌죠. 그죠? 뭐 챗GPT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산출물도 만들어내고 뭔가를 뭐 요약하는 데 쓰거나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에 따른 이제 대답도 되게 잘해주죠. 그죠? 근데 이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공격이 좀 성행을 하냐면 사회공학 기법입니다. 결국 피싱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생성형 AI가 성능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그죠?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피싱에 활용된 이제 번역기 잘못 돌린 것 같은 혹은 뭔가 누가 속냐 싶은 이런 그런 내용의 피싱 메일이나 이제 SMS 그거를 챗GPT한테 써달라고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들 공격자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걸 꼭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결국에 기술의 발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점점점 발전하는 부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해커들도 이 생성형 AI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 코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뭔가 좀 거부하는 것도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돌려서 물어보면 이제 웬만한 것들을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싱에 활용을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문구,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냥 번역기를 대충 돌리는 게 아니라 뭐 한국말로 이런 내용을 써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번역기보다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작성을 잘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사회공학 기법에 활용하면 또 기존의 좀 피싱 문구들보다 이제 점점점 더 고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OTL은 실제로 리빙 오브 더 랜드의 이제 약자죠.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유틸리티를 악용하는 공격,
공격을 이제 흔히 LOTL 공격이라고 합니다. 리빙 오브 더 랜드가 실제로 오프예요. 그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은 자급자족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글로 자급자족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LOTL 공격 혹은 LOL 공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냥 자급자족 공격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자, 그리고 OT, ICS, IoT 요 단어가 이제 여기 이 전망에서 나왔죠. 그렇죠? OT, ICS, IoT 환경의 보안 위협이 증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뜻합니다. 실제로 많이 발달을 했죠. 그죠? 그리고 OT, ICS는 뭐냐면 일단 OT가 그냥 운영 기술입니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운영 기술을 뜻해요. OT랑 좀 살짝 비슷한 단어를 떠올려 보면 이제 IT죠. 그죠? I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기술인데 IT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IT 영역에서 이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좀 보안이라던가 실제 이 자원들은 네트워크 혹은 뭐 이제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컴퓨터 등등이 있을 건데 OT는 OT 영역에서는 실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이제 ICS예요. ICS는 산업제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인더스트리 하면은 이제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제어가 이제 컨트롤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이 산업 제어 시스템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좀 생소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장비들이 이제 뭐 센서라던가 혹은 이제 뭐 PLC 뭐 등등의 이제 그 산업 내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을 흔히 이제 IC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ICS 결국 OT 안에 OT 운영 기술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실제 시스템들 그게 이제 IC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는 사물 인터넷. 예. 사물 인터넷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실제 기술들은 공격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짙어요. 왜냐면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초기 환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또 이제 아파트 보안이기는 하거든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싶은 사람만 샀는데 요즘엔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월패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냥 집집마다 이제 그냥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실제로 Io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물 인터넷 장비들이 좀 이제 대두가 되고 발전한 지가 기술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초기 설정 상태, 초기 환경일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기대값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공격자들 입장에서 타겟팅을 해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IoT에 대한 보안이라던가 아파트 보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단어와 키워드들이 좀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할 텐데, 이 등장 배경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이 좀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그냥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서 실제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이게 사실 품목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그냥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비유하기 좋은 게 쌀이기는 해요. 그냥 우리 누구나 이제 쌀을 이제 먹죠. 쌀을 사서 먹는데 이제 그 농작물 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공급망인 겁니다. 그럼 공급망에 만약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쌀을 공급자 측면에서 이 쌀이 실제로 그냥 돌멩이로 바뀌었다. 예, 돌멩이로 바뀌면은 그냥 쌀을 먹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중간에 잘리겠지만 그 돌을 받는 거죠. 그냥 거기서 정말 이제 방법이 없어지면은 돌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까지도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죠? 예,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인 건데,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급망 공격에서 이 친구들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해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꼭 써야 되는데, 이게 바꿔치기가 되면서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픈소스 압축 프로그램, 실제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압축 프로그램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공격 사례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실제로 장악을 했을 때 이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혹은 이제 수요를 띄고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이게 공격에 실제 이제 좀 타겟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계속 이제 좀 등장을 하고 있고, 공급망 공격도 2024년도에 또 실제로 사례로서도 좀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백신을 V3를 쓰고 있다. 근데 V3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 V3 프로그램을 바꿔치기 해놓는 거죠. 그리고 PC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홈페이지 봤을 때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이 바꿔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끔찍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뭐 PC 카카오톡 검색한 김에 또 이제 지금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제 SEO라고 해서 그 검색 엔진 활성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많이 좀 악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여기 볼까요? 자, 카카오톡 다운로드 뭐 메인 페이지인가 싶죠. 그죠? 나오고, 자, 윈도우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실제로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되는데, 자,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랑 공식 홈페이지랑 비교해 보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있었던 그 사이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뭔가 피싱 사이트 같은데 실질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면은 정말 카카오 설치 파일을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엔진 활성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PC 카카오톡이라고 검색했을 때 2개 정도 페이지만 지나가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뭐 들어가서 보면은 맨 하단에 카피라이트 쪽 보면은 뭐 팬페이지라요. 팬페이지. 팬페이지는 팬들이 만든 페이지를 흔히 팬페이지라 그러죠. 카카오톡의 팬인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검색 엔진 활성화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점점 상단에 올라오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카카오톡 설치 파일입니다.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된 건 아니에요. 링크가 실제로 공식 사이트랑 똑같았던 걸 확인했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실제로 카카오톡 피싱 페이지가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보다 구글 상에서 이제 더 높았던 잠깐의 찰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거를 악성 코드로 바꾼다. 이 링크도 살짝 이상하거든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웬만한 이제 설치 프로그램들 뭔가를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식 홈페이지로 가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네이버 사용하시니까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광고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광고 나올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나 본데 해가지고 다운로드하면 실제로 카카오톡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악성 코드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악의적인 사이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광고만 해도 광고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그냥 조금씩 용돈벌이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싶으면은 파일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금전벌이를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피싱 페이지에서 악성 코드를 업로드 해놓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제가 또 이제 다른 페이지도 찾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 여튼 거기서도 근데 실제로 설치 파일은 정상적인 설치 파일을 배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거 뭐냐, 혹은 이제 기업 내에 좀 일반 그 직원분들에게 또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 공식 홈페이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검색 엔진에서 실제로 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 그게 흔히 이제 SEO라고 해서 검색 엔진 활성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공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악용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싱 스미싱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등장했던 키워드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025년도에 위협 전망에서도 이제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이 위협들을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다 합쳐놓으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다가올 2025년도에 좀 예상되는 위협들의 이 단어들을 봤을 때 공급망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AI 기반 사이버 공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새로운 좀 더 고도화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하거나 공격 코드를 작성하거나 할 수 있고, 랜섬웨어, 이거는 뭐 네 글자만 작성을 해놔도 결국에는 고도화 플러스 또 이제 서비스형 랜섬웨어,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도 이 랜섬웨어가 좀 이제 사례들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타겟팅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암호화폐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좀 미국 정부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이제 가치가 높아졌죠. 그죠? 실제로 뭐 미국에서의 뭐 그런 이제 뭐 정보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금방 좀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보안에서는 결국 가치가 있는 곳에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위협이 있다. 그죠? 가치가 올라갔으니 공격자들에게도 결국 이제 타겟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예측을 한 경우가 많고요. 적대 세력 간의 사이버전 혹은 핵티비스트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띤 활동을 흔히 핵티비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대 세력 간이라고 할 때 실제로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그죠?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대 세력 간 실제로 이제 뭐 국가 간의 사이버전, 뭐 디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협력사 보안 사고에 의한 연쇄 피해도 실제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협력사에서 실제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실제로 좀 뭐 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좀 피해가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그냥 딱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디지털 융복합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아까 OT, ICS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지털 산업에 디지털이 접목된 시스템을 디지털 융복합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러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칭합니다. 요 시스템에 대한 이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 이제 안랩이나 SK 실더스, 이글루 코퍼레이션,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등에서 그 기관에서 실제로 또 이제 연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좀 어떤 좀 사례들이 있었는지, 뭐 물론 이렇게 기사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 매년마다 이제 연말에 결국 한 해를 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좀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도 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실제로 좀 발표를 하는 내용이니까 좀 연마다 좀 연말이 되면은 좀 보안의 영역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좀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좀 그래도 단어에 대한 설명도 좀 꽤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냥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안이라는 게 이 보안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 보안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켜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뭐 보면은 이제 실제로 뭐 피싱에 속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꼭 접근을 해서 이제 파일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들, 결국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꼭 좀 염두를 이 보안을 염두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든 그리고 조직 내에서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기업 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업 비밀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나중에 또 이제 좀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